예,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우리 사원 등록에 대한 정보 쭉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무 사례를 통해서 실제 사원 등록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강의 중에 페이지 수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강의 진행하는 과정에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 되는 관계로 화면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재에 다시 편집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지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페이지 말씀드리면 혹시 그 페이지 없으시면 한두 페이지 정도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96페이지의 실무 사례에서 주식회사 한라산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사원을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인사급여의 근로소득의 사원 등록 메뉴가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4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등록하시는데 기본사항, 부양가족, 추가사항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원 등록 정보는 그러니까 매년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년도에 2월 된 자료가 계속 있으면 2월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무사랑 프로에서 처음 작업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원 코드 1001번 백두산 입사 연월일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4번 성명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사항에 입사 연월일 입력을 합니다. 자, 내국인,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이고 외국인 국적에는 대한민국으로 자동으로 뜰 겁니다. 주민구분 4번에서 주민구분은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주어진 주민등록번호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민등록번호 등록하면 거주 구분은 거주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로 등록하시면 되겠고 국외근로, 단일세율, 외국법인 파견근로, 생산직 관련되는 부분 적용이 안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생산직이 아니죠. 그죠? 대표이사는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시면 되겠고요. 11번 주소는 주소 주어지면 등록하시면 되고 없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12번에 보시면 국민연금 보수월에 500만 원 있습니다. 500만 원 입력을 하시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22만 5천 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 월액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등록하시면 되겠고, 자,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대표자 여부에 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산재보험 관련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는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 연월일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양가족 탭으로 갑니다. 부양가족 탭으로 가셔갖고 F8번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초로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있는 두 번째 분부터 시작해서는 하나하나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 연말정산 관계는 중간에 당부장 표시에 있죠. 3번 배우자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 선택하셔서 주민번호 입력하면 나이가 계산이 되고요. 기본공제 쪽에서는 배우자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녀 백리산입니다. 백리산 85년생이죠. 백리산 자녀는 직계 비속이죠. 4번입니다. 자녀인 경우에는 4번입니다. 4번을 선택하시고 주민번호 입력하면 나이 35세가 됩니다. 35세인데 기본공제 쪽으로 오게 되면 원래 자녀는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만 적용이 되는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5번 장애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선택하면 장애인 쪽에 추가공제 쪽에 장애인을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냐 아니면 국가유공자 관련되는 장애인이냐 중증 환자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해당이 되니까 자녀 세액 공제에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죠? 20세에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공제 쪽에 자녀세액 공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백한산 초등학생입니다. 2009년생이고요. 주민번호 입력하고 11살이고 20세 이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0세 이하로 선택하면 자녀세액 공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백악산 마찬가지로 14세고요. 20세 이하입니다. 중학생입니다. 자녀세액 공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영산 자부 즉 며느리죠. 며느리는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지만 한라산의 백리산 자녀의 35세 자녀의 배우자죠. 자녀가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고 장애인 공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세대주기 때문에 세대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봉산 부모죠, 그죠? 부모 백봉산에 대해서 89세, 60세 이상으로 해서 선택하고 경로우대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9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인 자녀 백리산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요건 충족한 경우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 대상인 자녀에 해당이 된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항에서 소득세 적용률 100%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득세 적용률 100% 해주시면 되겠고 9번 회계 처리 관련되는 개정 과목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기부 직원이 되겠습니다. 안기부 직원 관련해서 보시면 기본사항에 등록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근무부서가 생산부서죠. 생산직입니다. 그래서 생산직 여부에 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관련해서 광산이 아니라 일반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고요. 직전 연도 총급여 4,894만 원입니다. 4,894만 원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F8번 부양가족 불러오기 옆에 역삼각표 있죠.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전년도 총급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숨겨져 있는 기능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나하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요번에 새로 세무사랑 프로가 개편되면서 새로 생긴 메뉴인데요. 이 툴바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 세 줄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군대 계급장으로 따지면 상병 계급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가로 세 줄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관련되는 메뉴, 숨겨져 있는 메뉴까지 세로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건 검색, 기초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기초 등록 밑에 보면 CF1, 2, 3, 4, 5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등록이 숨겨져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있고요. 추가 공제 부양가족 불러오기 밑에 전년도 총급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 줄로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툴바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툴바 모음을 눌러보면 툴바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아는 건 찾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모를 때는 전체 메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급여 클릭하시게 되면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총급여액을 불러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전년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 부분에 가셔갖고 내용을 불러오면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소득명세 쪽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4,89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와 있죠. 요 정보가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사원 등록에서 전년도 총급여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연장근로 비과세가 부로 바뀌어 버립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미만일 때만 적용이 되는데 3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적용하고 싶어도 비과세 적용할 수 없도록 바뀝니다. 자, 국민연금 보수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로 들어갑니다. 부양가족 명세도 우리 백두산 직원 등록하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자녀 중에 안영희 2012년 5월 22일생이고 2020년도에 입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입양한 자녀 8세입니다. 8세 20세 이하고요. 그러면 자녀 세액 공제가 가능은 하겠죠. 자녀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 입양 쪽에서 첫째냐 둘째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산 입양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자녀 수는 사망한 자녀 나이 상관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모든 자녀 수의 인원수로 따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안철이 자녀가 있고요. 대학생인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안영이 입양한 자녀가 있으니까 둘째죠. 그래서 출산 입양 세액 공제 적용은 둘째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이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등록을 안 하셔도 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우리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특별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즉 의료비 세액 공제나 교육비 세액 공제 또는 기부금 세액 공제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명세에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을 하시고 기본공제 쪽에서는 부로 선택해서 기본공제는 배제하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기부 직원의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와 관련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에 특별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등록하는 부분, 그 다음 출산 입양세액 공제 적용 가능한 자녀 등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아지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송아지 직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직 여부가 있습니다. 생산직 여부에 보면 자료에 생산부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장근로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 여로 선택하신 다음에 F8번 옆에 있는 역삼각표에 전년도 급여 불러오기 해서 불러오게 되면 1,885만 원입니다. 1,885만 원은 3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연장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 적용률은 추가사항에서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항에서 80%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에서 연말관계 부분을 보시면 송명구 부모죠. 부모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백나연 모친입니다. 모친인 경우에도 직계존속입니다. 송진열 조부죠. 그죠? 조부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득자의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연말관계는 전부 다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송진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 11월 달에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 경로우대 공제 전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송명구 씨 같은 경우에는 2급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당해연도 12월 30날 치료에서 완료되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 치료 완료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장애가 치료돼서 완료되었지만 이 경우에 장애 치유일 전일 기준으로는 장애자였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으로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촌 송명덕은 무직이고 장애자입니다. 삼촌은 직계존비 속에 들어가지 않죠. 형제자매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내용에 삼촌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자고 소득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직원인 속리산에 대한 직원입니다. 속리산 2018년 5월 달에 입사를 했고요. 5월 달에 입사를 했고 관리부서입니다. 생산직 직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직은 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직은 부로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부양가족도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32세고요. 추가사항에 보시면 2018년도 입사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여부입니다. 우리 회사가 감면 대상 업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 감면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11번 추가사항에 있는 11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에서 여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감면 기간은 입사일부터 5년까지, 청년은 5년이죠. 만 32세니까 청년입니다. 그래서 5년까지 감면율은 90%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면 입력은 매월 입력할 거냐 아니면 연말 때 한꺼번에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감면 적용받는 경우에는 급여 입력으로 해서 감면을 미리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급여 입력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직원 4명에 대한 부양가족 관련되는 부분을 사원 등록에 등록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